네, 안녕하세요. 벨로스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의 첫 에피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기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쓰는 기계를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좀 더 알기 편하고 저도 좀 소개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제 메인 기계급들을 가져왔어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 두 아이, 오리즌이랑 발라리안 에어죠. 오리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 쓴 모델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 아보카도 베이비, 아보카도 프로 그 다음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출시되고 입고되자마자부터 썼어요. 그래서 오리즌 같은 경우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이제 배터리는 1500A, 이제 하루에 한갑 이상 피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1000A 이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하루에 일정 충전 시간을 채울 수가 없으시고 이제 계속 쓰기만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내근직이 아니고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주로 설명드리는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까먹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1000A 이상급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력 조절도 그렇고 밀어주는 힘도 그렇고 그 정도가 딱 적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액상 용량 팟 같은 경우에는 4mm 팟이에요. 요즘에는 뭐 기본 4mm 팟이죠. 옛날에는 뭐 2mm, 3mm였다면은 요즘엔 거의 4mm에서 5mm까지도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팟이라고 생각은 잘 안 돼요. 그냥 요즘 추세에 맞게 그냥 평균적인 값으로 잘 만들었다, 딱 그 정도. 뭐 디자인도 쌈박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C타입 충전 포트 있고요. 그리고 전원은 이제 파이어 버튼 밑에 따로 전원부가 있는데, 전원부가 온, 오프를 따로 할 수 있게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되게 신박한 기능 같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어 버튼을 5번 눌러서 전원을 껐다 켰다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따로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상당한 메리트라고 생각은 돼요. 이제 보통은 파이어 버튼만 있으니까 모르고 켰다가 끌 때 또 코일 태워먹는 분들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구매하시거나 새로 팟 교체하시거나 전원 끄셨던 분들 팟 많이 태워 먹으세요. 제가 이제 막 매장에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마! 하셨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전원부가 따로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다 들어있는 기능이죠. 출력 조절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제 출력 조절이 가능한데, 파이어 버튼 3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인디케이터에 불이 1칸, 2칸, 맥시멈 3칸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베이핑 할 때 들어오는 불이 이제 배터리 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베이핑 할 때 풀처지가 돼 있으면은 불이 3개,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2개,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이제 떨어질 때가 됐으면은 1칸 밖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든 디바이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팟을 안 파는 곳이 참 많아요. 그게 뭐 이제 따로 내부에 속사정이 있긴 한데 그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보카도 프로에서도 이제 오리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아보카도 베이비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오리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되게 좋아를 하시면서 사가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이제 나쁜 디바이스가 아니니까 소개를 해드린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진도 되게 정이 많이 가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동그랗다 보니까 그립 잡기도 되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립이 되게 괜찮으면 손에 자꾸 있게 돼서 이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딴 애들을 자꾸 안 쓰게 돼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다음 기계로는 발라리안 에어. 발라리안 에어는 제가 사실 이 친구는 쓴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 일단은 컴팩트하다, 나쁘진 않다, 써보니까 얘는 충분히 소개를 해드릴만 하다라는 저만의 견적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00A예요. 아까보다는 이제 300 정도 떨어지죠. 근데 길이를 대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길이감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오리존 바디가 조금 더 똥똥하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터리랑 기계 길이나 두께는 이제 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팟이 이제 3mm 팟이죠. 기본 3mm 팟인데 좀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오픈 팟하고 클로즈 팟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픈 팟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려서 자기 자신이 직접 액상 주입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클로즈 팟은 이제 사진에 첨부를 해드릴 건데, 고텍이라는 기계를 보면은 액상 팟이 따로 나오죠. 많은 분들이 고텍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고텍에서 보면 헬릭스 시리즈도 나오고, 이제 뭐 아니면은 아스파이어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고텍만의 이제 전용 팟들, 그런 게 이제 클로즈 팟. 옛날로 치면은 이제 줄이나 비엔토 뭐 이런 기계에 들어가는 걸 이제 클로즈 팟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클로즈 팟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mg, 20mg짜리 액상이 들어있는 클로즈 팟으로 나온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팟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리필이 안 된다는 단점, 그리고 액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메리트로 꽂히진 않아서 굳이 그걸 제가 돈 주고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 해봐라 하고 주면은 쓰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제 돈 주고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요즘 그리고 고농도 액상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구하기만 하면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3단으로 파워 조절이 가능한데,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제 불빛이 바뀌는 인디케이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불빛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이 오토 드로우 그리고 버튼식 둘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요거 안 되면은 솔직히 조금 기계가 후졌다고 생각도 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오토 드로우랑 버튼이 둘 다 기본으로 달려 있어. 지금 뭐 제가 쓰는 오리존도 그래, 젤로맥스도 그래, 얘도 그래. 일단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대신에 이제 발라리안 에어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아쉬워요. 예전에 제가 발라리안도 그렇고 발라리안 맥스도 써봤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일체형 팟입니다. 코일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 기존 발라리안과 맛 표현이 다르다. 기존의 발라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수입처죠. 용트림에서 말하기를 특허 기술이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자기네만의 독점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단맛이 엄청 응축돼서 올라온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덜 달아요. 저 같은 이제 단맛충들한테는 좀 아쉬운 기계예요. 단맛이 너무 떨어져. 제가 지금 였다가 블랙 유니콘의 허니주를 먹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달달한 액상이에요. 타격감이 세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달달합니다. 맨솔이 없어서 텁텁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맨솔 없는 과일 중에서는 그래도 꽤 베스트급이에요, 제 생각엔. 근데도 덜 답니다. 덜 달고 꽤나 담백한 멜론 주스 같은 느낌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느낌이 나요. 오히려 오리존이 더 단 느낌. 그래서 제가 조금 손이 덜 가는 것도 맞아요. 지금 뭐 메인 기계라고 그 세대를 갖고 다니지만서도 이 친구는 조금 손이 덜 가요. 확실히 300A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배터리가 좀 밀어주는 힘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느낌.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요. 이게 기계에서 액상을 이렇게 약간 털어줘도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의 고질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 뭐 두 개 다 나쁜 기계는 아니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간 기계를 구매하는 꿀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장점을 보질 않습니다. 무조건 기계의 단점을 먼저 봅니다. 단점을 비교해보고 그 단점 중에 어느 것이 덜 나쁜지를 선택을 해서 그 덜 나쁜 쪽을 고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방식을 쓰냐면은 장점만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장점이 단점을 덮어서 나중에 그 단점이 기억이 나게 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좀 더 치중해서 보고 이런 장점이 있었지라고 나중에 가서 되게 기분 좋은 행복 회로를 약간 돌리는 편이에요. 뭐 이게 좀 별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서도 단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이 되고 이제 알고 있다 보면 기분이 그래도 덜 나쁘기 때문에 뭐 만족감은 그래도 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제 말에 뭐 틀리다면은 뭐 당신 생각이 맞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꿀팁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지 제 방식이 마음에 드셨으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뭐 아무튼 오늘 에피소드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신박한 기계, 어떤 신박한 액상을 갖고 올지 저도 예상이 잘 안 갑니다. 하지만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멜로시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